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미시가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공연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이승환 씨와 보수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크리스마스 당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 씨의 35주년 기념 콘서트가 이틀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구미시가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보수단체 측과 충돌 우려 등에 따른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행사도 아니고 축제도 아닌 길에서 그냥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지역 보수 성향 단체는 이승환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공연과 찬성 발언으로 민심을 갈라놓았다며 공연 대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이후 시는 공연 기획사 측과 이승환 씨 측에 공연 안전을 위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공문과 서약서 등을 요구했고 이승환 씨 측이 거부하자 최종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구미시가 문화공연 대관 취소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환 씨는 즉각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할 조치를 한 만큼 안전을 위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구미시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관 취소 진짜 이유는 부당한 서약서 날인 거부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약서 날인 요구는 규정이 없는 부당한 요구라며 공연 대금 환불뿐만 아니라 결정 책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LG 구단 코치와 선수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구단은 철저한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하지만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LG 좌완 투수 이상영.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 13일 규약에 따라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 나흘 뒤인 17일 밤 LG 내야수 김유민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7월 역시 음주운전이 드러난 최승준 전 LG 타격 보조 코치까지 최근 5개월 사이 한 팀에서 3명이나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겁니다. 앞서 지난 4월 원현식 심판위원과 지난달 롯데 투수 김도규까지 합하면 1년 동안 KBO 리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만 모두 5차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구단은 고개를 숙이며 철저한 선수단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3차례 적발돼야 영구 실격당하게 돼 있는 KBO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수협회 차원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BO 리그 구성원 개개인이 프로야구가 누리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팬들 역시 등을 돌릴 것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한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수소 시내버스가 폭발해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는 시동을 걸고 약 10초 만에 폭발했는데요. 관계 당국은 수소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한 수소버스 충전소입니다. 충전을 마친 버스 뒤로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 버스가 폭발합니다. 버스 뒤로 파편이 날아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폭발 충격으로 버스 뒤편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고 바로 옆 수소 충전기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충전소 관계자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기사와 정비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지난 21일부터 전기 생성에 중요한
스택이라는 부품에 대한 경고가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버스는 정비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수소를 충전한 뒤 시동을 걸었는데 10초 뒤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 스택 부분이라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그 공장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스택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충주시는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수소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운행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차 6대를 투입하였고 전세버스 9대, 총 15대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발 원인이 차량 자체의 결함 혹은 충전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품질이 나쁜 수소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방청이 연말 연시를 맞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맘때 트리 장식이나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주위에 위험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저녁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내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거실에 든 기름 난로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주민 등 7명이 다치고 1,9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성탄절 기간 발생한 화재는 지난 3년간 총 1,118건으로 인명피해는 125명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약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재산 피해는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만들어둔 트리 장식용품이나 난방용 기구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난해 성탄절 기간 통계를 살펴보면 발화기기 중 계절용 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6%, 즉 4분의 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해 전체에서 1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많은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화재 원인이 되는 난방기구가 같이 사용된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화재가 빠르고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소방서는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에 명소 등지에서 소방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소방 차량 진입로 확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휴로 가동 중단되는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 대한 지도에도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